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고향의 현재 기온이 15도인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적어도 오전까지는 빗줄기가 이어지겠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고향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권역은 이미 비가 그치는 상태입니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 국감에서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한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또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과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들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감사원 실세로 불렸던 유병호 감사위원,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지요. 이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68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감사원장보다 2배 가까운 금액을 쓰고도 단 한 장의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 월 평균 140만 원, 감사위원이 된 뒤에도 91만 원씩 특활비를 수령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감사위원들의 2배 수준입니다. 감사원은 활동계획서와 보고서를 근거로 지급돼 문제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특활비 요청이 거절된 사례도 사후에 검증해서 회수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의 기관 예산은 한 푼까지 감사하면서 자기 특활비는 깜깜이로 운영하는 것은 이중잣대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사기관의 내부 투명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감시 초소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를 진행하던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된 검사 출신 감사위원에게 주심을 맡기기 위해 국방부 답변서 날짜를 고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18일 국방부에 답변서 날짜를 하루 앞선 17일로 바꿔서 제출하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를 수정해서 장관 결재 후 감사원에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답변서가 도착하기 전인 17일에 이미 주심을 배정했고 그 주심은 윤석열이 임명한 검사 출신 백재명 감사위원이었습니다. 내부에서도 답변서 받기 전 주심 결재가 이루어진 것은 의도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대선을 앞두고 북풍몰이를 시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메일로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처리했고 날짜 변경과 주심 배정은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렇게 해명하겠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라는 육성이 담긴 녹취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김건희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는데 김건희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전 미래에셋증권 직원 박모 씨는 2020년에서 21년 김건희의 계좌 4개를 관리하며 매일 거래 동향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에서 재생된 통화 녹취에는 김건희가 쉐어를 해야 해서 거기서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 라면서 사이버 쪽 사람들과 수익을 나누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검은 이를 주가 조작 세력과의 이익 배분 약속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윤석열도 내란 특검에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했는데요. 구속 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해병특검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가 도박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여부를 물어본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권성동 의원은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확인 전화만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경찰의 내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오히려 권성동 의원 전화를 인정하면서 경찰이 한학자 총재와 임원들의 불법 원정 도박을 조사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등의 형사사건 내부 정보 제공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특검은 이 정보가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된 뒤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총선 전 집단 입당한 정황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무책임한 대응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20대 아들이 취업 사기에 속아 범죄 조직에 끌려갔다는 신고에 대사관은 본인 신고가 원칙이라며 자력 탈출을 권유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안내만 내놓았습니다. 신고 시에는 건물 외관 사진, 방 번호, 여권 사본을 요구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출동이 불가하다. 이런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손영숙 씨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스스로 탈출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손영숙 씨는 결국 현지 교민과 유튜버의 도움으로 직접 아들을 찾아내 구조했습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피해자도 대사관이 공휴일이라 문을 닫았다라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외교부는 허위 신고가 많아 본인 확인을 강화했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피해자들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접경 베트남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피싱 조직 연루 가능성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네, 이상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TV 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 함께하지요. 외교부와 경찰, 법무부, 국정원 등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대응팀이 현지 시각 어젯밤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내무부, 그리고 온라인 스캠 대응위의 고위급을 전부 다 접촉을 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응팀은 우선 오늘부터 고위급 협의를 통해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에 대한 송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기존 4개 구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1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돼 3중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시단위를 토어제로 묶은 건 처음입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해 속도감과 총력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면서 이달 말 경주 APEC 이전이라도 합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에 맞는 입장에서 빨리 되는 게 최고 좋겠죠. 7월 말 큰 틀의 합의를 이룬 한미의 현재 최대 쟁점은 3,500억 달러, 한국 돈 5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방식입니다. 한국은 직접 현금을 내는 지분 투자는 최소화하고 보증과 대출 중심을, 반면 미국은 일본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투자처를 정하면 한국이 돈을 직접 대라는 요구로 한미 양국은 서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끝날 무렵 국감장을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 조 대법원장은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살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에는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 사건을 왜 그렇게 신속하게 선고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해서 우사인 볼트보다 이재명 재판은 빨리 하고 소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전원 합의부 간다 하고 기록을 보게 허락하셨어요?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곧바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재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박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42분가량 함께 머문 사실을 파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그 자리에서 계엄 지시 서류와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은 사실도 파악했는데 특검팀은 이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와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동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